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더의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제 유튜브에 출연해 주셨던 여러 한국어 선생님들이 알려주신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한눈에 정리해 봤어요. 한국어를 가르친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이 직접 추천하는 공부 방법이니까요. 그 중에서 나와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방법들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알겠죠? 그럼 시작합니다. 제가 말하기 수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의 주제로 정말 끝까지 깊이 파고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맨날 말하던 것만 말하게 되고 약간 항상 생각하던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약간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아니면 이미 익숙한 주제라도 되게 깊이 들어가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을 할 수 있고 내가 그러다 보면은 그거를 또 말로 표현해야 되니까 조금 더 그런 사용하는 단어의 범위나 그게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래 얘기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전에 단어를 열심히 외우고 또 이제 많이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맞아요. 진짜 이거 꿀팁이에요. 네. 특히 그 두 번째로 알려주신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래 연습하는 거. 사실 저도 이거랑 비슷하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30초 동안 아니면 1분 동안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 라고 하고, 이제 그걸 들은 다음에 그거를 다시 수정해서 줘요. 수정해서 주면은, 오케이. 이제 이거를 수정한 버전으로 다시 말해봐. 수정한 버전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면 우리 이거를 이제 1분 30초 또는 2분으로 또 늘려보자. 저는 이런 식으로도 하기도 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 말해보는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영어나 뭐 다른 외국어를 배우면서 느꼈는데 초반에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좀 알아야 되는 단어가 있잖아요. 정말 많죠. 그죠? 근데 뭐 이제 흔히들 많이 듣는 게 일단은 많이 말해봐라인데 완전 초급은 단어를 모르는데 말을 해볼 순 없으니까 물론 그런 암기의 단계는 조금은 필요하지만 그 단계를 지나면 저는 많이 듣고 많이 말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틀리더라도. 그리고 아까 이제 한국어의 특성이 나왔는데 뭐 네. 한국어는 뭐 씁니다, 뭐 고 싶어요 이런 뒤에가 다 달라지는데 이거를 문법을 공부하는 것도 물론 정말 중요하지만 어떤 뉘앙스로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해야 되는지도 이렇게 좀 체화를 해야 되니까 말을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말을 많이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네. 학생들한테 저도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한국어를 정말 많이 사용하고 싶은데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래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좀 어떻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저는 영어를 이제 독학을 했는데 거의 저는 집에서 영어로 혼잣말을 했어요. 그게 틀리든 안 틀리든 뭐 예를 와,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문을 열고 양치를 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네. 문을 열다 뭐지? 나 지금 양치를 하고 있어 뭐지?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말하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와, GPT 같은 AI도 있으니까 혼잣말도 네. 하고 GPT랑도 연습하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르는 분이 봤을 때는 무서웠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거예요. 모르는 사람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희 가족들이 저를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와, 네. 근데 진짜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방법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네. 실제로 딱 제가 연습한 상황이 나오면 말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쵸. 말을 틀리더라도 이게 실수라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결국 늘잖아요. 네. 오, 진짜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진짜 민지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집에서 가족들이 네. 무서워하더라도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거를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렇게 하면 의외로 그 실생활 어휘도 되게 다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고요. 요즘은 그냥 저도 GPT를 쓰니까 GPT랑 대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거 너무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네, 근데 이 제 팁이 쉬운데 꾸준히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 바로 일기 쓰기입니다. 네, 사실 일기 쓰기는 좋은 점이 진짜 많은데요. 일기를 쓰면서 어쨌든 문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그걸 위해서 이렇게 단어나 표현이나 문법들을 자연스럽게 찾아보게 되면서 더 자연스러운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기라는 것 자체가 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일기를 쓰면서 배운 것들을 말할 기회가 다른 것들보다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쵸? 네. 나와 완전 밀접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기를 쓰는 걸 눈으로 한번 보고 그걸 또 소리내서 읽으면서 입으로 한번 읽고 하면서 더 머리에 오래 남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하지만 조금 네, 단점이라면 이게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쓰다가 멈추고 이렇게 되는 네, 경우는 많은데 그러면 네, 약간 일기 쓰기 커뮤니티 뭐 이런 것도 찾아봐서 아니면 내기 같은 거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뭐 내기 같은 걸 해서라도 꾸준히 하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지금 딱 좋은 게 요즘은 그 챗 GPT 같은 AI 그런 서비스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한국어 선생님이 없더라도 챗 GPT한테 일기 쓴 거를 체크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그 일기 쓰는 방법이 진짜 좋은 방법이거든요. 동의하세요? 당연하죠. 저도 학생들한테 그 일기를 쓰라고 정말 많이 네, 하고, 저도 네. 언어를 배울 때 일기를 써요. 진짜 한국어를 빨리 배우고 싶은 분들은 네, 일기 쓰기 완전 추천합니다. 많이 보고 많이 음, 듣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하루에 귀가 쉬는 시간이 없게 항상 그 언어에 노출을 시키고 그러면 발음이나 이런 것도 좀 익숙해지고 듣기도 많이 늘고 또 말하기에도 도움이 돼서 저는 최대한 많은 콘텐츠를 보고 많이 듣기. 네, 요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쵸. 이 노출이 많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동의를 해요. 진짜 귀가 쉬는 시간이 없게, 와, 잠잘 때도 들어야 되고, 이제 꿈에서도 이제 한국어가 들려야 돼요. 그땐 네. 좀 쉽시다. 진짜, 네. 샤워할 그땐 좀 때도 쉬고. 이제 샤워기 소리도 한국어로 들려야 되는 거죠, 이제는. 네. 네. 그 정도로. 근데 진짜 그 그 정도로 정도로. 하면은 음. 안 늘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방금 제가 이렇게 물어본 거는 좀 포괄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회화 실력을 키우고 싶은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일단 발음적인 부분이랑 또 문장 만드는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에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문장을 만드는 것 같은 경우는 쓰는 것도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쓰다 보면은 문장을 만들고 그런 거 좀 수정도 해보고 어미 같은 것도 좀 찾아보고 활용해보고 이런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쓰기가 문장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발음적인 부분은 제가 뭐 쉐도잉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을 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확히 듣고 정확히 따라해야 돼요. 그냥 그 사람이랑 같은 속도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억양이나 높낮이, 발음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쉐도잉 해보시고, 또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도 한번 괴롭겠지만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 원어민 발음이랑 내 발음이랑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체크해서 많이 그런 부분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맞아요. 네. 일단은 첫 번째 문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문장을 만들 때는 네. 사실은 저희가 말을 할 때 글을 쓰지를 못하면 그거를 말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쓰기가 우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맞아요. 쉐도잉을 할 때 진짜 꼼꼼하게 체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녹음해서 듣는 거. 진짜 저도 제가 처음에 쉐도잉을 했을 때, 아니 그냥 영어 쉐도잉을 떠나서 한국어를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면서 제 목소리를 들을 때 약간 좀 창피함이라고 해야 되죠? 약간 그런 것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근데 이거는 그럴 수 이제 있죠. 자기 목소리를 처음 들어보는 분들은 네, 다 이런 느낌을 또 느낄 수 있어요. 내 목소리 왜 이래? 내 목소리가 이렇게 낮았어? 아니면 이렇게 높았어? 아니면 내 발음 왜 이래? 이런데 근데 진짜 내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듣는 게 정말 중요해요. 분명히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했는데 막상 녹음 파일로 들어보면은 안양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 있는 자음 모음에 있는 그 발음이 그 외국어에는 없는 발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태국에는 이제 기역 그 발음이 없어요. 그러면 까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한국어를 배울 땐 그럴 수가 네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진짜 디디쌤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녹음해서 듣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맞아요. 녹음해서도 듣고 평소에 원어민이 하는 말을 많이 들어야지 또 비교도 가능하거든요. 까방이 틀린 건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네, 많이 들어보면 비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엘도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근데 저는 언어를 배울 때 어떤 감정이라도 괜찮아요. 어떤 감정과 함께 배우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저희 뇌가 어떤 감정과 함께 기억이 되는 거는 더 기억을 오래 간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단어도 어떤 감정 발음이 안 나오네요. 네. 그래서 저는 외울 때도 감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그 언어 자체를 배울 때 뭐 사랑 또는 분노, 이런 답답함, 이런 빡침,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언어를 배울 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억울한 일을 제가 한국어를 못해서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너무 화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 화 때문에 억울해서라도 공부를 하게 돼요. 적어도 그게 설령 욕이라도, 네, 비속어라도 그렇게 네, 충분히 언어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이제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사랑을 말할 수 있는 멘트를 공부를 하겠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언어를 배울 때는 정말 감정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와, 생각해보지 못한 방향이에요. 저는 그냥 언어 공부는 재밌어야 된다. 좀 긍정적인 감정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서도 충분히 공부가 되네요. 저의 그냥 가설일 뿐이고, 네. 아니요, 네. 공감이 돼요. 반대로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게 갈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새로운 시각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정확한 정답은 절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학생마다 다 공부 스타일이 있고 성향도 있고 심지어 성격도 다르니까요. 살아온 문화권도 다르고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하나의 문법을 공부하건 하나의 수업을 들었던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공부했던 거를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복습이 그냥 뭐 공부했던 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 읽으라가 아니라 문법을 하나 공부했으면 자기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eat 하면 뭐예요? I want to eat, I want to eat, I ate. 이런 과거형들 되게 많이 만드시다. 먹다, 먹었다, 먹고 싶다, 먹을 거다, 먹을게요, 먹기 싫어요. 얼마나 많은 패턴들이 존재해요, 동사 하나에. 그래서 보통 학생들한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말 아닐 수가 있어요. 제가 스스로도 전문가라고 정확히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지금까지의 경험을 미루어보아 제일 학생들의 실력이 빠르게 늘지 않고 점진적으로 꾸준히하게 향상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단순해요. 공부를 하면 복습하고 그 내용으로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거. 그게 정말 가장 펀더멘털 베이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문장을 만들었으면 이제 뭐 해야겠어요? 말을 해야겠죠, 말. 스피킹 연습해야지. 쉐도잉 하는 거예요. 영어 쉐도잉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계속 말해봐. 그럼 쉐도잉을 하면 동시에 리스닝이 되잖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저는 항상 모든 수업에 리뷰잉 타임을 만들어놔요. 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한 번 더 복습을 해야 되니까. 그럼 그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 What time is it 공부했어요. 그럼 수업 시작할 때 잘 지냈어요? 이런 얘기 하다가 그럼 지금 영국 몇 시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런 연습을 해왔던 친구들은 버벅거리더라도 대답을 하겠죠. 그럼 그 다음 수업에서 다시 물어봤을 때 빨라지겠죠. 그 다음 수업 빨라지겠죠. 그 다음은 이제 생각도 안 하고 말한다니까요.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어를 빨리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요즘 유행하는 거 comprehensible input. 그래서 내가 들을 수 있는 듣기 자료를 네. 많이 듣는 것. 그리고 문장을 많이 만들어 보는 거. 최대한 쉬운 내용에 내가 이해할 만한 그 듣기 수준의 듣기 자료를 많이 들으라고 제가 제 인스타그램에서 맨날 Easy Korean Listening에서 맨날 만드는 그런 거고, 문장 만드는 네. 거는 저는 요즘에 챗GPT 있잖아요. 챗GPT로 제가 일본어를 공부할 때 챗GPT를 많이 써봤어요. 근데 되게 효과적이더라고요. 챗GPT한테 매일매일 저한테 일정을 네. 예약해놨어요. 매일 나에게 3개의 단어를 줘라. 그러면은 그 일정을 받아서 저는 계속 문장 만들어보고 챗GPT한테 검사도 가끔 받고 하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저는 언어를 배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발음을 너무 집착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발음에 대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전 사실 발음보다는 억양이나 이제 표현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어 발음하기는 진짜 한국 사람도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받침 발음이나 리을 발음이나. 그쵸. 아나운서가 아닌 이상 그건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라서. 발음은 잘 못해도 되니까 받침이나 약간 스펠은 제대로 좀 잘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단어 공부를 할 때 약간 소리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뭐 물론 쓰면서 공부하는 거 너무 귀찮고 힘든 건 알죠. 근데 이제 한국어는 정말 맞춤법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으면은 문법을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단어 스펠은 좀 제대로 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와, 저 방금 선생님의 말에서 되게 진심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방금 선생님이 뭔가 정말 진심을 꾹꾹 담아서 진짜 스펠링은 네, 꼭 진짜 제대로 맞아요. 외워달라. 그거 안 외우면 진도가 안 나가요. 네, 많이 힘드셨군요. 근데 진짜 단어만 제대로 외우면 정말 잘하실 것 같은데, 그 단계에서 안 넘어가면 너무 이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본인이 외워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단어 외우는 게 너무 사실 싫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학생들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일본어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 많이 네. 들었어요. 제가 한 4년 정도 공부하고 일본에 워킹홀리데이를 갔었거든요. 이제 그때까지는 책만 보고 공부해서 가서 이제 저도 막 진짜 단어 미친 듯이 외우고 하루에 한 권씩 외우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네, 정말 미친 듯이 하루에 13시간씩 공부하고 막 그런 적도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워킹 갔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한 1년 정도를 그냥 알바만 하고 살다 보니까 일본어를 쓸 일이 없고 너무 다 잊어버린다고 해야 되나? 뭔가 머릿속에는 있는데 안 그쵸. 나와요. 이게 약간 이 발음이 맞나? 이 억양이 맞나? 약간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부끄럽기도 하고 약간 오랜만에 말을 하려고 하니까 용기가 안 나가지고 그래서 어떡하지?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일본어를 내가 자신감을 잃어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라디오를 진짜 계속 들었어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어떤 이런 라디오가 좋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는 거는 다 들었는데 듣다 보면 좀 재밌는 것도 있잖아요. 약간 재미있는 회차 이런 거는 이제 몇 번이나 계속 듣는데 처음 들었을 때는 내가 거의 이해했다라고 생각해도 두 번째, 세 번째 들으면은 또 모르는 부분이 또 들리는 것도 있고 이제 어제 공부한 단어가 이때까지 몇 번이나 들은 라디오인데 오늘 처음 들렸다라든지 약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어휘는 진짜 많이 듣는 게 진짜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제가 몸소 느껴가지고 저는 옛날에 중국어를 잠깐 공부했었는데 그때 말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제가 모르는 단어나 문법이 있어도 같은 문장을 계속 입 밖으로 내뱉고 하루에 적어도 3문장 이상을 외울 때까지 똑같이 따라했어요. 그렇게 와. 하다 보니까 뭐 나중에는 말하는 게 일단 겁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제가 늘 말하는 게 뭐 여러분이 아는 단어나 문장이더라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말하는 게 어렵잖아요. 한평생. 네, 그쵸. 그리고 학생들 많이 이제 한국어로 말하는 거 부끄러워하고 민망해 하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저는 이제 무조건 말해라. 혼잣말이라도 그냥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기에 집중을 좀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네. 학생들이 말하기를 잘하고 싶으면 일단 혼잣말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 말할 기회가 또 많이 없을 네. 테니까. 그쵸. 물론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보면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지만, 네,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네. 뭐, 그래도 한국어가 느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에어팟도 있고, 블루투스 이어폰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어폰 끼고 말하는 척 해도 되는 거고. 전화하는 척을 이렇게. 오, 네. 너무 좋은데요, 이거? 저는 사실 길 갈 때 가끔 그렇게 해요. 진짜요? 아니, 왜냐면, 네. 저는 뭐 언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네. 그 한국에 이렇게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은 사이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네. 네, 그런 약간 사이비 종교를 권유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제가 느껴지면 네. 그때는 제가 친구랑 전화하는 척을 해요. 혼자서. 이런 식으로 방금 미아 선생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거리에서 혼잣말을 해도 되고, 네. 집에서도 친구랑 전화하는 척, 맞아요. 네, 하면은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할 거예요. 네. 입 밖으로 내뱉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해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게 맞는 네. 게 나는 이제 이걸 알고 있으니까 굳이 말까지는 안 해도 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진짜 말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미아 선생님은 이렇게 반복으로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 반복을 통해서 이 입안의 근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특히 사실 각 나라별 언어마다 네. 자주 사용하는 그 입안의 근육이랑 그리고 혀의 근육이랑 살짝 달라요. 너무 신기한 네. 포인트예요. 네, 선생님 다 알고 계시면서.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서서히 말하기를 혼잣말이라도 괜찮고 하면서 점점 이게 능숙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건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언어와 시간을 최대한 많이 쓰는 거예요. 뭐 그냥 재미 위주 아니면 문법이 더 중요하다, 표현이 더 중요하다, 인풋이 중요하다, 아웃풋이 중요하다. 이거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데 그거 다 좋고 다 좋은 말이고 그냥 하루에 3시간 공부할 방법을 찾으면 돼요. 와, 하루에 근데 3시간? 네.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 뭐 가능하면 아니면 1시간이라도 근데
의외로 1시간이 있어도 2시간이 있어도 그 공부 시간을 채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재가 재미가 없다. 봤는데 집중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몇 분이냐보다는 어쨌든 최대한 자기의 그 여유 시간이 있겠죠. 자유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공부 시간 늘릴까? 공부 시간이 안 늘어나면 왜 안 늘어날까? 너무 어려워서인가? 너무 쉬워서인가? 선생님이 별로여서인가? 학원이 별로여서인가? 그걸 찾다 보면 그 순수 공부 시간을 꽉 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죠. 엘도 선생님의 팟캐스트를 봤더니 쉽게 20분이 금방, 30분이 금방 지나가네? 그러면 진짜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걸 많이 봐야 되는 거고, 한국 드라마를 봤더니 갑자기 막 드라마 보고 있는데 핸드폰 하고 싶고 재미가 없는 거죠, 그 드라마가. 그러면 다른 드라마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공부 시간을 최대한 많이 채우면 된다. 저는 이 원리 하나만 충족이 되면 무조건 잘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이거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공부 시간을 안 늘리고 잘할 방법은 없어요. 맞아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네. 맞아요. 이게 가끔 학생들 중에서 이제 적게 공부하고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기를 바라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순수 공부하는 시간에 사실 늘리는 것만이 어떻게 보면 그 실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진짜 내가 순수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오늘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공부할 시간을 늘리는 것도 진짜 중요한데 시간이 있어도 그걸 공부로 채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공부할 시간도 만들어야 되고 시간 만들었으면 공부를 실제로 하게 되는가? 안 된다면 자료를 바꾸자, 선생님을 바꾸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해 보는 거죠. 활동을 바꾸자. 사실 제가 이렇게 한국어 선생님들을 인터뷰하게 된 이런 시리즈를 기획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제가 한국어 수업을 한다고 해도 그 학생한테는 이게 안 맞을 방법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속상하지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속상하지만 이제 그렇다면 너에게 맞는 선생님을 찾아주겠다. 그러면 다른 선생님에게 보내기 위한 건 아니실 것 같고 이거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 자연스러운 대화 자체도 좋은 교재니까 좋은 자료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인터뷰 시리즈는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떤 학생들은 그 자기 레벨을 뛰어넘어서 반을 옮겨달라든지 막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너무 일반적인 건데 약간 매번 학기 시작할 때 하는 그런 뭐 연례 행사 같은 기분이잖아요. 반 바꿔달라는. 듣기만 해도 벌써 머리가 아프네요. 난 여기 있을 만한 레벨이 아니다라는 얼굴로 앉아 있잖아요. 쉽지 않아요. 약간 근데 되게 웃긴 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그랬었어요. 약간 중국에서도 그랬고 내가 여기 있을 레벨이 아니다. 나도 반을 바꿔달라. 그래서 저도 그 학생들의 마음이 뭔지 아는데 그래서 모든 언어는 제 선생님도 그랬지만 한살 푹 쉬면서 너도 그 학생이구나 이제 드디어 나타났구나라는 뜻인데 근데 결국에는 제 언어가 그렇게 늘지 않았어요. 근데 꼭 그런 학생들은 언어가 늘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의 레벨을 인지하고 겸손하게 배워야 되는데 내가 좀 잘났다. 더 여기 있는 애들보다 좀 잘났다. 그래서 레벨을 좀 올리면 거기 가서 말을 못하고 주눅이 들어서 이제 언어를 못 배우고 만약에 선생님들이 눌러서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은 난 이걸 다 알아. 안 들어도 돼. 라고 하면서 수업을 잘 안 들어서 레벨이 늘지 않고. 그래서 항상 그 친구들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자기의 레벨에 맞춰서 겸손하게 하나씩 레벨을 밟아 나가는 그
그 커리큘럼을 따라서 가는 게 가장 언어를 배우는데 효과적이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선생님이 하신 말을 네.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 그리스에서 네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아서 내가 필요한 거를, 그리고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 학생이 미워서 거기를 앉혀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선생님들은 뭐 걔가 거기 앉아있나 뭐 레벨업을 하나, 솔직히 그 학생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더 불편하거든요, 선생님들이. 내 반에 싫다고 해서 나가고 싶다는 애를 앉혀놓고 내가 걔를 매 학기 봐야 된다? 더 괴로운데, 네. 왜냐면 항상 쉽지 똥 않죠. 씹은 표정으로 앉아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1년 동안, 아니, 한 학기 동안. 근데 그 선생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을 거기다 앉혀놓으려고 하는 거는, 선생님 됐다는 거는 선생님의 그 소양이 있잖아요. 그 학생이 네. 좀 더 진보되길 원하는 마음. 그래서 그 선생님 믿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고 네. 이제 선생님을 믿고 네. 그리고 똥 씹은 표정으로 있지 말고. 받아들여라. 현실을 받아들여.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 네. 이야기하실 때 너무 진심이 너무 나오시는 것 같아서.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학생이 옮긴다고 하면은 그냥 보내주는 편이에요. 그래, 너의 인생이니까 너가 경험해봐라. 약간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게 뭐 이렇게 막 뭐 강압적인 기보다는 그냥, 그래, 너의 인생이니까 뭐 경험해보고, 다 나도 몰랐어, 그 당시에는. 뭐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그냥 학생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강제적인,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같이 이게 뭐 선생님들, 뭐 파트너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상의해가지고 하는 거긴 한데,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옮기고 싶다면 뭐 옮겨줘야지. 자기가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평생 어학당에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뭐 두 달 있다 가는 학생도 있고, 뭐 1년 동안 있는 학생들 별로 많지 않고 대부분 길어야 6개월인데, 이제 그 학생이 있는 동안, 짧게 있는 동안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제 이루고 이제 자기가 등록금을 내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막 기싸움을 하고 막 이렇게 앉혀놓기보다는 그냥 뭐 이렇게 막 좀 가서 주눅이 들던지 뭐 어쩌든지, 그것도 경험이니까 그렇게 그냥 대부분은 보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가끔 학생들 네. 중에서 선생님이랑 기싸움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쵸. 요즘에 특히 많아진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세요? 사실 저도 이렇게 막 기싸움을 원래 막 하고 싶어 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약간 원래 성격 자체가. 근데 이제 막 네.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냥 모든 선생님이 첫 학기 시작할 때 딱 초반에 이제 길을 확 잡아 놓는 게 이제 편하거든요. 근데 그게 막 강하게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편하게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확 끌어오는 것도 있고 하는데, 학생들도 알잖아요. 보통 이제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굳이 기싸움을 하지 않더라도 이게 그렇게 하는데, 기싸움을 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받아들이던 길을 내던, 내가 어떻게 뭐 제대로 모든 뭐 세상에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을 써서 걔를 어떻게 해도 걔는 그럴 애기 때문에 그냥 힘을 빼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은 아프지만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번 학기 똥 밟았네? 약간 이제 이러면서 그냥 사고만 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선생님한테 기싸움을 한다는 건 걔를 잡아놔도 결국에는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왜냐면 자기를 길을 한번 눌러서 이제 자존심이 이제 한번 꺾이면 갑자기 또 다른 방향에서 이제 약간 후폭풍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잘 안 부딪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선생님 말 하셨던 것 중에서 이쪽에서 길을 눌러놔도 결국 다른 쪽에서 또 맞아요. 그렇게 또 싸움을 거니까. 자존심이 상하면 인간은
발현이 돼요. 다른 쪽에서. 그래서 자존심 상하게 하면 안 돼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것도 세 가지 정도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가 방금 말했듯이 매일 해야 돼요. 네, 사실 매일 하면 아무리 그 양이 적어도 하루에 10분이든 15분이든 매일 할 수 있다면 반드시 늘어요. 무조건 늘 수밖에 없어요. 막 잘못되는 공부 방법이 아닌 이상 매일 꾸준히 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떤 일이든 그렇지 않겠어요. 뭐 운동이든 외국어든 그 외에 모든 공부와 모든 숙련도를 요구하는 것들은 꾸준한 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한국어를 많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런 뭐 토픽, 단어, 문법 여러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많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책만 공부하면 또 말하기가 잘 안 되잖아요. 시험은 잘 볼 수 맞아요. 있지만 맞아요. 근데 듣는 거를 많이 노출시키고 그래서 한국에 유학 온 학생들이 유리한 건 그거예요.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진짜 한국어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제 학생들 중에서는 한국에 유학을 왔는데 교실에서만 수업하고 항상 기숙사에서 자고 네, 한국에 어디에도 가지 않는 학생들이 어떡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에게 항상 뭐라고 하냐면 놀아라. 많이 보고 많이 다니고 한국 사람을 마주하고 한국 생활 자체를 즐기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죠. 내가 너희 나라로 유학을 갔는데 교실과 기숙사만 있으면 그 언어를 잘할 것 같아? 아니래요. 그래, 그건 아니야. 그럼 못해. 많이 다니고 시도를 해야 돼. 어렵지만 계속 들으려고 해야 돼. 그래서 유학생에게 유리한 건 그거예요. 한국어를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 노출이 된다는 것. 아니면 그 학생들은 선생님의 수업이 이미 너무 완벽해서 그걸로 이제 충분히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너무 슬프게도 한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뭐라 하지 않아도 알아서 부산 가고 제주도 가고 서울 가고 강원도 가고 네, 갈 거 다 가요. 근데 거의 99% 확률로 네, 잘 못하는 학생들은 보통 어디를 많이 안 다닙니다. 대체로 그래요. 가끔 잘 못하지만 열심히 다니는 학생도 있지만 제가 겪은 바로는 다 그래요. 어디를 안 간 학생들이 학업도 이렇게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진짜 한국어를 공부를 하지만 그 한국에서 살고 있는 그 삶 자체를 좀 즐길 수 있는 학생들이 진짜 한국어가 더 빨리 느는 것 같아요. 요즘엔 영상도 너무 많잖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다양한 네. 것이 있으니까 사실 언어 공부하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전에는 유학을 오지 않으면 한국인과 대화를 할 수 없었고 한국어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지금 엘도 선생님의 방송처럼 한국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고 제가 지금 말이 조금 빠르지 않나요? 제 말이? 저는 그렇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엘도 선생님께서는 조금 더 천천히 편안하게 말을 해주시는데 저는 좀 빠른 편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제가 평소에 하는 속도로 말을 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못 알아들어도 괜찮은데 진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과 속도를 그냥 계속 느껴보라고. 다 알아들을 수 없어도 괜찮다고. 그렇다고 계속 천천히 말하는 것만 들으면 진짜 한국인을 만났을 때 못 알아들어. 괜찮아. 그냥 몰라도 되니까 맞아요. 그냥 편안하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안하게 들으면 돼. 들으면 돼. 듣는 게 제일 중요해라고 말을 하죠. 이 실제로 한국인들이 하는 말 속도에 적응을 못해서 잘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물론 네. 초급 학생들한테는 천천히 하죠. 여러분, 네, 오늘 이렇게 하지만 근데 이제 중급 맞아요. 이상 학생들에게는 괜찮아. 듣기만 해. 몰라도 돼라고 하고 이제 또 팁 하나 더 있을까요? 지금 두 네, 개. 마지막 팁은 결국 공부는 재미있을 수가 없고 하지만 열심히 한 만큼 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한국 친구와 대화도 해보고 요즘에 참 어플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한국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영상도 많고 하니까 많이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진짜 공부적인 팁들은 너무 많아요. 이미 뭐 영상도 그렇고 정보가 많아서 저보다 오히려 학생들이 더 많이 알 거라 생각해요.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근데 결국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열심히 해라 이거밖에 없어요. 네. 열심히 해라, 많이 해라. 근데 그렇게 많이 할 때 좀 힘들고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으면 선생님이 도와줄게. 근데 결국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뿐인 거죠. 아, 선생님, 저 하나 더 궁금한 게, 매일 한국어를 공부할 때 10분이라도 하는 게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면 간혹 저도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거든요. 그럼 매일 한국어를 공부할 때 이렇게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를 매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뭐 하루는 뭐 말하기, 뭐 그 다음 날은 듣기, 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듣거든요. 네, 만약 선생님이라면은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네, 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왜 한국어를 공부하는지를 물어요. 그러니까 교실에서는 보통 좀 학습 목적이 비슷해요. 뭐 대학을 간다거나 토픽을 시험을 보거나 뭐 대학원을 가고 취업을 하는 비슷한데 우리가 온라인에서 만나거나 수많은 채널에서 학생들을 만나면 다 각자의 이유가 달라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토픽 시험을 보고 싶으시면 문제를 많이 풀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문제를 풀기 위해 최소한의 단어와 문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걸 공부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K-팝이 너무너무 좋으면 문제랑은 아무 상관이 없죠. 많이 듣고 가사를 찾아보고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상황을 한국어로 생각해보고 그 사람이 노래하는 노래 마디를 따라해보는 게 가장 좋아요. 10분, 15분을. 그리고 또 한국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게 목적이다. 한국을 여행하고 싶다.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 그럼 그 관련된 주제를 찾아 듣거나 말해보는 게 중요해요. 결국은 한국어로 뭘 할지를 결정해야 그걸 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이유가 다르니까. 그래서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이런 한국어 공부, 그다음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한국어 공부 등등, 문화를 위해서는 이런 공부 등등 자신만의 이유와 목적을 찾아서 그에 맞는 것을 아까 말한 10분, 15분 짧게라도 해보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아, 진짜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네.